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단팥빵 대표 빵순이 모카가 추천하는 베이커리 몽소. 빵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요? 걱정 마세요. 몽소에선 속이 편한 건강한 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빵을 후원하는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검색창에서 몽소 향동점을 찾아보세요. 지금 들으신 몽소 베이커리 광고는 저희 단팥빵에서 지역 소상공인 업체를 위해 제작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3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양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주아입니다. 무대에 올라 관중들에게 재빠른 손기술로 동전이나 카드, 마술 상자 등 기타 다양한 마술 도구를 숨기거나 다른 물건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신기한 속임수를 개발해서 다양한 마술 공연을 연출하는 마술사이면서 마술 교육 강사이기도 한 조동희 마술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사 조동희라고 합니다. 마술 공연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술은 올해 횟수로 굳이 따지면 이제 2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이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마술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학원을 다니나요? 저는 이제 20살 때, 취미로 이렇게 마술을 하나, 두 개 배우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어느새 이제 마술사가 된 건데요. 사실 처음부터 마술사가 돼야지라고 해서 마술사가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마술을 한두 개 배우다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재미있네 하면서 이제 취미가 되고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마술 학원들도 많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마술을 배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규 대학 과정에 마술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술 학과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10년 정도 가르쳤고요. 이렇게 대학에서 마술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카데미, 학원에서도 많이 배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에서도 마술 그 교육이 있는 것도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마술사분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마술사라고 하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마술사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무대에서 공연을 이제 이렇게 하는 마술사들도 있고, 마술 교육을 주로 하는 마술 교육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 도구를 유통하는 유통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보니까 저도 좀 단순해서 그런지 저는 그냥 공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분야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네요. 그러면 혹시 마술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그렇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네, 이렇게 딱 얼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내가 어떤 공연 장소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또 어느 정도의 공연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고요. 마술사들도 뭐 이제 경력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뭐 본인이 뭐 방송을 출연했다든지 유명한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에요. 가수분들도 뭐 언더그라운드 가수들부터 방송에 나오는 가수들까지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르신데 주로 이제 교육 강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강의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문화센터나
사회교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관에서 이렇게 다른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과 비슷한 이제 수입을 벌고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이즈의 공연, 어떤 크기에 따라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들 이제 세계에서 본인이 조금 열심히 하고 마술을 한 2, 3년 정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 초년생 정도 이상 내 연봉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시면은 혹시 그 마술사로 일하시면서 그 힘든 거 혹시 뭐 힘든 거나 아니면은 좋은 거? 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술사라는 직업은 사실 이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또 일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마술사 분들이 이렇게 수입이 좀 일정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출장을 되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출장도 굉장히 잦은 편이고,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제 가족들하고 있고 싶지만, 사실 저희가 그때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어린이날 이럴 때 같이 쓸 수 있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때 한 번도 자녀들하고 보내본 적이 없어요. 늘 일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이제 일할 때 쉬는 일이 많다. 이런 게 조금 패턴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좋은 거라면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무대에 서면 즐겁고, 박수 받고 내려올 때 짜릿짜릿하고, 이런 무대 위에서 희열, 또는 강의를 할 때 박수 받고 끝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냥 여행 다니는 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공연도 하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산다 정도?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아까 들으니까 그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그러니까 휴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 자녀들하고 같이 못 보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시지 않을까? 자녀들은 어때요? 근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많이 겪어서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좀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그래요. 어머, 굉장히 어른스럽네요, 아이들이. 네. 네, 되게 좋은 아버지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연을 많이 다니셨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내가 다녔던 공연 중에서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전에 그 강원도 쪽 이렇게 바닷가 쪽에 공연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마술 공연을 처음 봤나 봐요. 벌써 한 15년 전 얘기긴 한데 마술사인 제가 공연을 하면서 비둘기를 딱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순간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갈매기다 그러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비둘기를 못 봤구나 한 번도. 이 아이들한테는 갈매기가 익숙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짠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좀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마술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너무 재밌었다고 박수 보내주시고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간혹 꼬맹이들이 와서 이렇게 사탕 한두 개 주고 가는 경우 있어요. 재밌었다고. 진짜요? 귀엽죠, 굉장히. 네. 애기들이 되게 그래서 또 그런 고마운 표시하는 경우도 있네요. 애기들이 그래요. 많아요. 네. 진짜요? 네. 아니, 저 에피소드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 혹시 이제 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제 마술 공연을 관람을 할 때, 혹시 막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술을 공유할 때는 동심의 세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거 막 이렇게 먼저 트릭을 쓴다. 뭐 이런 눈빛으로 막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뭔가 알아낼 나 저거 뭔지 알겠다라는 표정으로 본다거나 뭔가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기억은 없으세요, 혹시?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제가 무대에 설 때도 있지만 제 제자들이나 저희 팀원들이 공연을 하면 객석에 앉아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봐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보면 네. 아이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박수치고 재미있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은 이렇게 막 소딱소딱 하면서 저거는 저렇게 될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네. 대부분 틀립니다. 아, 그래요?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그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럴 거야라고 마술을 만들지 않아요. 저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관객분들이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저희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혹시요, 그러니까 그 마술을 혹시 막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네. 저도 나도 어디 모임에 가서나 아니면은 내가 자녀들한테 나도 마술을 하는 걸 좀 배우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러면 쉽게 배울 수 있는 마술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중에서 쉽게 아까도 보니까 마술을 하시는 분들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서 마술 도구를 유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쉽게 마술 도구를 만약에 뭐 시중에서 살 수 있다, 아니면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거가 금방 배울 수 있고, 그냥 가족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만, 보일 수 있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마술, 혹시? 네. 마술 도구가 네. 굉장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떤 마술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요즘은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유튜브에 가서 뭐 네. 마술을 쳐도 마술 공연도 많이 나오지만 마술을 가르쳐주는 영상 사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접할 수 네네. 있고 인터넷에서 마술 도구라고 검색해보면 네. 마술 도구를 판매하는 온라인 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대부분 마술 도구들 시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이거 정말 재밌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마술 도구 샵에서는 그 마술 도구를 구매하면 이렇게 해법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는데 한 번쯤 이제 그 샵에 내가 이 마술을 봤는데 일반인이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어려운 마술을 추천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미리 영상 같은 걸 보고 이거 내가 할만하겠다, 재밌다 네. 이런 마술들을 골라서 배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다가 정말 재미가 있고, 내가 좀 뭔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혹시 마술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방법이랄까? 아니면 준비를 위한 것들이 있으면 한번 조언 부탁드려볼게요. 마술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제 성인들, 요새는 사실은 실버층들이 마술을 많이 배우시는데요. 일단 청소년들은 내가 마술사가 되고자 한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화 공연을 많이 관람해서 무대에 대한 그런 소양을 좀 쌓는 게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연기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마술 학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에 이제 마술 동호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호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레벨에서 적당한 마술을 쉽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마술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배우는 것이 네. 가장 정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한테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마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한 10년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학생이 혹시 있을까요? 이 친구는 어떤 특징 때문에, 아니면 이 친구는
이 친구를 가르쳤을 때 어떤 보람이 있었다든지 혹시 그런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까요? 마술학과에 온 학생들 중에서 네.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입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마술을 배우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의외로 굉장히 빨리 적응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마술을 빨리 배우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건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이게 또 특별하게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네요. 이제 아까는 이제 저희가 공연 에피소드에 대한 거를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은 혹시 공연했던 것 중에서, 마술 선생님께서 기억나는 재밌던 공연이 있으셨나요? 어떤 공연이 있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공연비를 이렇게 받고 수익 활동을 위해서도 공연을 많이 하지만, 사실 봉사 공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정식 공연장에서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공연 수입을 모두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때는 사실은, 돈을 버는 공연보다 그런 공연들이 더, 보람되고 즐거울 수 있죠. 대부분 그런 공연들은 또 대상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또 따로 공연을 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이 좀 의미가 있는 공연들이 아닌가, 또 재미도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멀리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 좀 즐거워요. 놀러 가는 기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선생님, 저희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같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동희 현직 마술사님은 후배 마술사들이 마술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본인이 마술사로 활동한 약 20년간의 소소하면서도 꼭 필요한 팁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마술 연출법과 해법, 또 도구의 비밀까지 알려주는 실전 교육 마술 등의 무려 5권의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영학이나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둬 큰 돈을 번 사람도 아닙니다. 마술사로서 유명한 컨벤션에서 수상한 적도 없으며 유명한 방송에 출연해서 전국에 이름을 날린 사람도 아닙니다. 감히 이런 책을 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만 마술을 좋아했고 마술을 업으로 삼아 지난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외모가 훌륭하지도 돈이 많지도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소위 생계형 마술사, 이벤트 행사용 마술사인 셈이죠. 강의할 때 제자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마술사들만이 성공한 마술사냐고. 꼭 유명한 컨벤션에서 이름을 날려야만 성공한 마술사냐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9%의 마술사들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훌륭한 마술사이며 누군가의 부모이며 누군가의 배우자이며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자신의 삶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